자, 랭크 51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제3문형, 4문형. 그러니까 사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 있죠.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사형식의 어떤 기본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갈게요. 사형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우리가 수동태, 사형식 수동태, 주의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 일단, 사형식 동사의 어떤 기본 의미 자체가 누구에게 뭐를 준다는 뜻이다, 그죠? 주다. 전부 다 뭔가를 준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기브가 가장 대표 동사지만,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을, 그죠? 그 준다의 어떤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을 간접 목적을 하고, 직접 그 물건의 전달이 되는 그 직접 물건을 직접 목적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뭐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떤 위치를 바꾼다. 쉽게 이야기하면 삼형식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간접 목적어 자리에 원래는 없었던 사형식이었을 때는 없었던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뭐 to나 for나 그다음 over와 같은 대표적인 이 전치사 3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 to, for, over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사형식을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나 의미적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크게 변하는 게 없는데 굳이 귀찮게 이렇게 왜 바꿔 쓰느냐. 물론 어떤 구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구문적으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간접 목적어에 뒤에 수식어가 붙는다든지, 그죠? 형용사 오형제가 뒤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 뒤에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형식으로 쓰고 싶어도 쓰기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구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삼형식의 패턴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사형식과 삼형식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썼을 때 일반적인 사형식을 썼던 삼형식을 썼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형식을 썼을 때는 전달받는 대상보다는, 그러니까 그 물건이나 이런 것 따위를 전달받는 그 대상보다는 전달되는 물건 있죠.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을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를 빼고 직접 목적어만 쓰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목적어를 빼고 간접 목적어만 쓰고 문장을 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이거는 괜찮아요.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만 이렇게 쓰면 이거는 not okay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 패턴을 썼을 때는 이걸 강조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직접 목적어보다 사람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삼형식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치사까지 동반을 시키고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까지 동반을 시키고 이렇게 문장의 뒤쪽에 간접 목적어를 문장의 끝에 둠으로써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어떤 문장의 어떤 구문적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형식을 무턱대고 삼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글의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거를 제대로 포인트를 두고 사형식을 쓰든 삼형식을 쓰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삼형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형식, 사형식의 어떤 기본적인 문단의 구문적 패턴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이걸 잠시 보면, 바꾸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사진이 나에게 나의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 가니까 여기에 to me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to me. 그러니까, a chance to recall my past memories to me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수는 있는데 이거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왜 좋은 문장이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나에게 기회를 줬다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중요하지, 나라는 말은 여기에서 솔직히 중요한 말이 아니죠. 중요하지도 않는 말을 구태여 이렇게 뒤쪽으로 문미의 간접 목적을 뒤에 돌려서 이렇게 미를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뭔가 어색한 문장이죠. 어색한 문장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각 동사에 따른 전치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동사들 있죠. give, ran, offer, bring, sell, send, show, teach, tell. 이런 동사들은 to를 쓴다 했고, buy, could, get, make, bring. 이거는 for를 쓴다 했고, ask는 of를 쓴다 했어요. 동그라미 크기를 다르게 한 이유는 빈도 순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들 억지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라는 to라는 전치사를 삼형식으로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전달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알죠? 물건을, 물건이든 무엇이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알겠죠? 이 두 개만 비교를 할게요. 이 두 개에서 부담이 훨씬 더 적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 그 사람에게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있던 거를 주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죠. 그죠? 있던 거를 주는 거예요. U에서 U로 가는 거예요. U. 한자 써서 좀 그렇지만 U에서 U로 가는 겁니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something이죠. 그죠? something에서 something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for를 쓰는 것들은 잘 보시면 사서 주다, 요리해주다, 구해주다, 만들어주다, 가져다주다. 이런 동사들은 위에 거보다는 훨씬 더 기본적으로 수고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에 거와는 좀 달라요. 자기에게 원래 없던 겁니다. 없던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없던 거를 상대에게 주려면 훨씬 더 노력이 위에 거보다는 fu를 쓰는 것보다 노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되죠. 사서 주거나 구해서 주거나 이게 없지만 find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주거나 이런 거 있죠. 누구에게 뭐를 찾아주다 이런 것도 이런 동사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자기에게 없던 거예요. nothing. 없던 건데 something. 그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거를 할 때는 for를 쓴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그때 to를, for를 억지로 동사를 암기할 필요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over는 이 ask는 over를 쓴다 했는데 이 over라는 이 전치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왜 over를 쓰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over는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 over가 박탈, 제거를 의미할 때 over를 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마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get rid of 이런 수가 알죠? 뭐를 제거한다 할 때 어디 뭐를 제거한다 할 때 그런 전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remove A of B 이런 표현 알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love 강도짓하다 love A of B 이런 거 있죠. 그래서 A를 B에서 없애버리다.
A를 B에게서 강탈해 가다. 이래 되죠. 그리고 이럴 때 사용된 of를 전부 박탈, 제거를 의미하는 of다. 이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이 of의 of라는 전치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of라는 이 말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어쨌든 of라는 전치사 자체가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박탈, 제거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거하고 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준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ask는 보시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뭐죠?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가 오히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가만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to나 for와 같은 전치사를 쓸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빼앗아가는 거죠. 질문을 한 거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over, 즉 박탈이나 제거를 의미하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사형식의 어떤 전치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딱 이 정도만 알면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계속 해볼게요. Stand up for yourself. Never let people say negative things you. 이랬죠, 그죠? 여기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얼른 보면 뭐 이상할 거 없던데. 여러분 자신을 지지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랬어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let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잘못됐죠. say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뜻은 뭐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tell과 say는 기본적으로 뭐 의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문형 자체가 다릅니다. tell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에 간접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어가 바로 나오지만 say는 절대로 그렇게 쓰지도 않고 반드시 앞에 to를 꼭 적어야 돼요. 알았죠? to you라고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말 사용을 쓸 때는 꼭 to를 써야 된다는 거. 뭐 이 you가 뭐 어디 가든 바로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설명해 주다 하는 explain과 똑같아요. explain과 용법이 똑같습니다. 누구누구에게에 해당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to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teacher asked too many strict questions 이거 지울게요. to her upper level student를 했어요. 그죠? 너무 많은 까다로운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했죠? 상급반 학생들에게 이랬어요. 틀렸죠? 질문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가는 거니까 오히려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over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over를 써야 됩니다. A vendor setting up in front of subway station 이랬죠. 그래서 저 지하철 앞에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자판기에서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판다 이랬어요. 자, 이거는 뭐 얼른 봤을 때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지워졌나? 요거 to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나의 친구는 농구 규칙을 설명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to가 빠졌죠. 요건 아까 1번에서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죠? 돌박이네. 자, 그 다음에 works of art offer people a new perspective with which 했죠. 자, 일단 offer는 사형식 동사죠. 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하다, 제의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관점을 준다, 제의한다 이랬어요. 예술의 작품들이. 자,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랬죠. 뭐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 간접 목적어고 여기 직접 목적어고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자리가 바뀌면 뭐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해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사명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서 직접 목적어에 관계 대명사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Although you may sometimes wish otherwise. 만약에 때때로 다르게 소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것이 너에게 행복을 사줄 수는 없다 했습니다. 사줄 수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for를 써야 되죠. for입니다. 사준다는 것은 없는 거를 구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돈으로 교환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없는 거를 주는 거니까 for를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두 문장이 같도록 하라 이 말은 문장의 어떤 패턴을 삼형식으로 바꾸라 막 그런 말이겠죠. 그죠? Has cooked diner for his parents.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게 요렇게 바뀌었어요. 다이너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뒤쪽으로 가죠. 대신에 여기에 전사를 for 없는 거를 요리는 없던 거를 창조해 주는 거죠. 만들어 준 거니까 for를 씁니다. 부모님에게. 17번째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나의 이웃이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줬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이웃이네. 저런 이웃도 있나? 자, 그 다음에 the salesman showed. 그 다음에 the new product brochure to죠. 보여주다. 자신에게 있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to 이렇게 쓰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makes me hot chicken soup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사명식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문장은 그렇게 바람직한 문장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My best friend lent me a small travel guide book. 이랬죠, 그죠? book. to Japan이죠, 그죠? to Japan. 여기에 me라는 말이 있고, 요거는 뭐 그냥 나의 다음 달에 일본으로 가는 여행 안내 책자를 나에게 빌려줬다. 나에게라는 말이 뒤로 가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to me, 여기 to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 문장도 좀 약간 이 삼형식으로 이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뭐 이렇게 연습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이 바람직한 문장은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연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3예요. A tall pine tree in a front yard. 그래서 앞마당에 키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뭐 제공해 줬다죠. 뭐를 준다 이 말입니다. 제공하다 provide 쓰면 좋겠는데 여기 offer를 써야 되는 거죠. Offer the children share cheek glove. 그죠? glove. 어땠죠? 그게 간접 목적어, 여기 직접 목적어입니다. shad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 블로그를 위해서 뭘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랬어요. 보내주시겠느냐? send가 여기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사형식으로 쓰든, 삼형식으로 쓰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send me 바로 쓰면 되는데, 그죠? 여기 전사가 없죠, 그죠? 그리고 send me free sample. 여기는 샘플이 중요하지. me라는 말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of the cosmetics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당신에게 그러니까 hydrate 수분을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피부와 머리카락에 여기에 일단 간접 목적에 해당되겠죠. 건강한 빛 여기 직접 목적에 해당되겠습니다. 빛을 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giving your skin and hair 여러분의 피부와 머리카락에 건강한 빛이 나오겠죠. healthy glow 이렇게 되겠죠. healthy glow.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가장 들을 필요가 있을 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 했습니다. 뭐를 해준다, 말해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사, 여기서 사형식 동사입니다. tell은 사형식 동사로도 쓰이고 오형식 동사로도 쓰입니다. has you, 그 다음에 뭐뭐를 the unpleasant truth죠, 그죠?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진실. 이거는 뭐 그냥 about yourself 여기 꾸며주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무턱대고 바꾸지 마라. 사형식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강조되는 것인데 간접 목적어를 강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꼭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나 아니면 직접 목적어에 간접 목적어에 뭐 수식어가 동반된다든지 이래서 문장의 어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삼형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식으로 무턱대고 바꾸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가 후치되었을 때, 즉 문장의 끝으로 갔을 때는 전치사를 꼭 적어야 된다. to를 썼을 때는 상대적으로 노력이 덜한 거다, 수고가 덜한 거다, 있는 거를 그대로 주는 것이다. 동사들 대부분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즉 상대적으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to, for라는 전치사를 쓴다. over는 오히려 ask 동사처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거 박탈을 넣으면 전치사 over를 쓴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들 가운데서는 explain과 같은 동사라든지 say라는 동사와 같은 이런 동사들은 오히려 사형식으로 쓰지 않는 동사인데 사형식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동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